안녕하세요. 2021년 분당 노인종합복지관 기획홍보팀 학예방학 실습생 전성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경영이랑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3학년이고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감사하게 실습생을 10명이나 선발을 해주셔서 저도 이번에 첫 실습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분야별 실습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기획홍보팀 2명, 평생교육팀 3명, 사례관리팀 3명, 그리고 사회참여팀 2명, 총 10명의 실습생을 모집을 해서 실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뽑혔는지 이런 합격 절차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서류를 합격을 하고 이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한다고 소식을 듣게 되고요. 기관에서 3일 동안 정해진 시간을 공지를 해줘서 제가 원하는 타임에 들어가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첫날에 바로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면접관 4분에 그리고 지원자 10명, 그래서 4대 10 면접을 진행을 1시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그리고 기획 홍보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생각되는지랑 공통 질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회적 문제를 하나 얘기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를 자유롭게 얘기하면 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왔고요. 7월 6일 화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전검사와 관련해서 정보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기관 내 공통 교육 자료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받게 되니까 약 15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도 나중에 받게 되신다면 PDF나 한글 파일로 이제 형광펜이랑 하이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나중에 질문할 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꼭 한번 체크를 미리 해놓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육을 들어보면서 어떤 문서로 표현되는 내용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자신의 실제 사례라던가 경험을 좀 더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최소 1회독 그리고 가능하다면 2회독 이상을 하시는 게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느껴보니까 제가 직접 기관의 내용을 읽어보고 그리고 교육을 듣는 거랑 바로 교육의 내용을 듣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회독 이상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실습은 7월 12일 월요일부터 7월 30일 금요일까지 120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은 실습 2일차고 새벽 1시가 약간 넘어간 상황입니다. 첫 주차는 공통교육으로 온라인 줌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주랑 마지막 주에는 이제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 실습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첫째 날에는 영상을 찍기보다는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을 했고 둘째 날 정도까지는 들어봐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실습 첫째 날 1일차 때는 사무국장님의 아침 조회를 시작으로 자기소개랑 실습생 중에서도 반장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실습생 중에서 실습을 2번째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반장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제가 배울 점이 많아서 실습생 관련해서도 정말 좋은 분들로만 구성이 됐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후원 개발 및 관리 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직원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기관 분석 보고서 관련 1차 설명, 노인의 이해, 총무 업무, 기본 예절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풀로 쫙 교육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고등학교 이후로 진짜 거의 5년 만이거든요. 제 엉덩이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게 체력 싸움이 되겠구나라고 정말 멸실히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받게 되신다면 그 전주에 체력을 바짝 올리시는 걸 저는 정말 강추드리겠습니다. 후원 개발 및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후원 관련 용어라던가 복지관 내 후원 사업에 대해서 듣게 됐고요. 그리고 직원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내에서 직원들을 위해 진행되는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외부 교육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일차 때는 노인 자원봉사 사업, 노인 종합상담 사업, 위기 가정 및 최악 노인 지원 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DISC 성격 유형 검사 이렇게 첫째 날보다는 조금은 여유롭게 진행이 됐었고요. DISC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 실습생들끼리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나를 동물이나 사물로 표현하자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틀차까지 끝난 상황이고요. 교육이 끝나자마자 실습 일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주어진 과제를 하다 보면 이게 새벽이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부터 좀 집중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차부터 이제 조금씩 영상을 더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 few days later. 네, 오늘은 토요일 오후고요. 어제까지 해서 1주차 공통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3에서 5일차 교육 내용을 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3일차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홍보 사업이랑 그리고 어르신들의 회원가입 관련이나 이제 일반 상담과 관련된 정보 제공 사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한테 다양한 여가 문화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평생교육 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랑 이제 제 동기 한 명을 해서 기획 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단위 사업을 홍보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보고서를 제작하고 발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습을 하시게 되신다면 기관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때 기관의 수학 분석, 장점, 단점, 기회, 위협 이 부분을 미리미리 좀 자료를 찾아두시면 아마 과제하시는데 좀 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의 경우에도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사실 기반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부서별 실습 때 담당자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자세를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일차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복지과의 수업과 그리고 노인 관련 이슈를 토의했고, 지역사회생활자원을 연계해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분당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조직도 내에 건강복지과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사 내용까지 연계를 해서 이제 병원의 목표가 환자의 치료랑 빠른 퇴원이라고 하면은, 건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 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내에 건강복지과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복지관들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도 분당 노인종합복지관 기관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주간보호 사업이랑 건강생활 지원 사업 들었고, 삼성이랑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함께 운영하는 나눔과 꿈이라는 공모 사업이 있는데,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전참시 기업구 기업 키움마을이라는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치매 예방의 4대 영역인 두뇌, 신체, 사회, 영양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관련해서는 협소하게 말하자면 이 상권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저는 어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신입사회복지사와의 만남, 입사하신 지 2달 조금 안 된 사회복지사분과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노인인권보호 사업도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기획홍보팀이기 때문에 캠페인이랑 관련된 내용을 현장 실습 때 좀 연계할 수 있으면 해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분석 보고서를 한 차례 더 발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관에 대한 총평가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점심시간 후에는 약 3시간 동안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실습생들한테도 실제 이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의 이력서 양식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면접이 진행되거나 이제 관련해서 경험을 좀 쌓게 해주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습생 10명이 3조로 나뉘어서 각 조마다 30분 면접을 하고 10분 동안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복지관 인사위원, 사무국장님이랑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참석을 해주셔서 이제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조금 찍어놨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실습 5일차 오후 실습 중이고요. 기관 관련 내용이랑 그리고 전에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좀 덥거든요. 더운데 한번 네,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 지원한 전성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활동을 좀 장기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방송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수습 기간까지 약 8년 정도로 활동을 했고, 이번에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 지원을 하면서 경영과 사회복지를 적절히 융합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해도 될까요?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장점은 아무래도 경영과 관련된 사무나 총무 지식이 있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경영과 관련된 회계랑 ERP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사무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소통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랑 그리고 동아리 그리고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서 제가 가진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소개도 하고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이미지는 어떻다라고 생각하는지랑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사회활동, 아르바이트 경험을 포함한 사회활동 물어보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라 하셔가지고 저는 복리후생이 어떤 것들이 있나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다른 실습생 분들보다는 조금 더 덜 긴장한 모습으로 여유 있게 대답하는 부분을 칭찬을 해주셨고요. 다만 답변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정을 좀 서술하고 공통 질문의 경우에는 내가 먼저 답해 보겠습니다. 이런 좀 적극성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재밌었고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만 어떻게 보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부서별 실습 1시간 동안 진행해서 팀장님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될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간단한 일정이나 내용 같은 거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부서별 실습이 끝나고 종례까지 약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을 때 공통교육을 잘 들었는지 퀴즈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각 문항마다 시간 제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문제를 풀었는데 먼저 답을 맞춘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식으로 방식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성함은 해서 1, 2, 3, 4 해서 뭐 마지막 글자만 약간씩 바뀐다거나 땡땡땡땡 사업이다. 이 사업 이름이 OX다를 맞추는 거였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마지막 글자만 약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볍게 진행을 했었고 네, 제가 감사하게도 1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영상 살짝 찍어 놨었는데 아!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됐었습니다. 현재 그 질병 때문에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 아까 전에 저는 또 코로나 검사를 한 번 더 받고 지금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주차가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요. 네, 당연한 말이겠지만 기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비대면임에도 각 사업별 담당자분들이 직접 설명을 해주셔서 다음 주 현장 실습 가게 될 때 좀 더 친근하게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한 부분은 다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마다 교육하는 내용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이제 실습을 하시게 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체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첫날부터 긴장되고 교육은 빠듯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과제도 하다 보면은 체력이 진짜 훅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 통보를 받으시고 실습을 나가시기 전까지 여유 기간이 조금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운동을 많이 하셔서 체력적인 부분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째 주 영상은 끝이 났고요. 2주차 영상도 찍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